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문화원이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항시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국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지며 큰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충 등으로 인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나주에서 10년 넘게 양봉을 하고 있는 조병화 씨. 지난 2019년만 해도 꿀벌로 가득했던 벌통이 300개나 됐지만 2, 3년 사이 100여 개가 줄었습니다. 올 1분기 전국 양봉 농가에서 사라진 꿀벌은 무려 78억 마리. 39만 개 벌통이 텅 비었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만 6천 개 벌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충제와 기후변화, 바이러스, 말벌 등이 꿀벌의 면역력 약화와 실종 원인으로 의심되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항에 들어와갖고 경남 쪽으로 계속 해갖고 지금 충청 북도까지 올라갔어. 토차가 대합서 완전히 다 퍼져갖고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주요 국가와 유엔 등 기구들도 인류의 위기로 규정하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생태계 유지의 보루인 꿀벌 살리기를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꿀벌 서식지 마련을 위한 기부 이벤트로 시민들의 관심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식량 부족 문제까지도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꿀벌 실종 이슈가 단순한 이제 일회성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꿀벌 수급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꿀벌 실종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019년에 착공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사로 인해 차선이 줄어들거나 수시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도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 하나가 줄어들자 달리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피하지 못하면서 결국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1차선에서 주행을 했다면 갑자기 또 내일은 2차선에서 주행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좀 불편한 것 같고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좀 크게 이렇게 걸어주시든지 너무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는 다른 지하철 공사 현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공사 구간이 자주 바뀌다 보니 차선도 수시로 바뀌고 차량 유도선을 비롯한 노면 표시조차 뒤죽박죽입니다. 제대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위험해서 앞차를 따라간다거나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은 총 17km로 모든 구간에서 도로 축소와 차선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노블체들은 구간마다 다 이렇게 배제를 합니다. 지금 자재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자재들은 시장에 설치해놨는데 눈에 들어가기 전에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예정돼 있지만 공사 현장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신수동에서는 신수천리 마을 장터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판매 등의 장터가 운영됐습니다. 지난 24일 신수동 주민센터 앞마당 일대에서 제10회 신수천리 마을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신수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라인댄스, 경기민요, 어린이 태권무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판매 장터, 코로나블루 심리상담과 징치기 등의 체험, 초청가수 및 주민공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이번 장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판매 수익금을 쓰는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습니다. 마포의 전통을 잇고 다양한 문화 강좌를 제공하는 마포문화원이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3개 시낭송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28일 마포문화원 강당에서 마포문화원 25주년 기념식과 제114회 3개 신앙송회가 진행됐습니다. 1997년 개원한 마포문화원은 마포구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최하는 지역 문화발전 기관입니다. 3개 신앙송회는 마포를 사랑하는 전국 유명 문인들을 초청해 독자들과 함께 시와 음악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포구의회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의 특별 신앙송을 시작으로 홍금자 시인과 주민들의 신앙송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마포문화원이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가꿔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국립미술관 최초로 소장품을 보존 관리하는 수장고를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지난 10월 4일 수건 사업인 열린 수장고를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에게 공개된 열린 수장고는 미술관 입구 옆 지하 1층으로 건립됐으며 미술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상설 전시 공간인 열린 수장고 2개실과 백남준 작가의 프랙탈 거북선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열린 수장고 1실에서는 시립미술관 소장품 1,357점 중 73점을 일차로 공개하고 다양한 소장품을 소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작품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린 수장고 2실에서는 2003년 이후 시립미술관 로비에 설치돼 자리를 지켰던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을 처음 대전 엑스포에 설치됐던 그대로 복원해 전시합니다. 한편 대전시립미술관은 열린 수장고 개관을 계기로 대전 지역미술계와 소통하며 폭넓게 작품을 수집할 예정이며 공공재산으로서의 소장품을 공유하고 관람객들의 볼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4개 기관을 통합한 대구광역시 행복지능 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평생학습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4개 기관을 통합한 대구광역시 행복지능 사회서비스원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순천 원장은 첫 업무로 지난 4일 산하시설인 시립희망원을 방문해 생활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 청취와 점심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대구행복진흥원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김종환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만규 시의회 의장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차담회를 실시해 출범식을 대신했습니다. 한편 대구행복진흥원은 평생교육과 여성청소년 등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4개 본부체제로 운영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제11회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어르신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평창군 종합운동장에서 시작된 이번 대회는 각 기관단체장과 경로당 어르신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도내 어르신들이 모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함은 물론 타 지역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경기는 한궁, 젠가, 공 이어받기 등으로 진행된 가운데 참가한 어르신 생활체육인들은 모두 소속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1등은 진부면, 2등은 대관령면, 3등은 평창읍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 이외에도 얼음이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의 퍼포먼스도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를 통해 코로나로 움츠렸던 평창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고 체력을 증진함은 물론 행복한 노후 생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횡성군이 오는 10월 말까지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까지 약 200여 대 경유 차량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등이며 횡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소 6개월 이상 소유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차량 등록증, 자동차 검사 결과표, 신분증 등의 관련 서류 등을 갖춰 횡성군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운영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최근 양구와 춘천 등의 양돈 농가에서 신규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해외 발생이 지속돼 국내 유입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번 특별 방역 대책으로 도내 33개 기관이 참여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가축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해 도내 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소독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되면 산림과 바다, 인문, 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생태 거점이 될 텐데요. 이와 함께 지역경제 성장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30일 포항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건강한 바다 환경, 해양 생태, 인문 교육 거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해양 생태계를 미래 해양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최종 보고회에 이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단순히 기존 유격 지역의 정원 개념을 해양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미반도 일원의 풍부한 산림 자원과 해안 경관을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순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탄광 산업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 특구 등을 중심으로 첨단 의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117년의 역사를 가진 화순 탄광이 내년쯤 조기 폐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석탄공사 노사가 세계광업소를 폐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종사자 특별위로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며 폐광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270여 명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1,500여 명이 종사하는 등 화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탄광 산업인 만큼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입니다. 일단 화순군은 첨단 의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백신 특구 일대에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해 산업 중심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0년 전에 대구와 오송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구축됐지만 아직까지도 활성화 문제는 골칫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사라든지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가 더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화의 이슈에 따른 애로점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순군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찾아올 만한 경쟁력을 갖추려는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제조사 영역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 밖에도 폐광으로 일자리를 잇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대체 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만 80개가 넘는 폐교가 아무런 쓰임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늦깎이 여고생들의 음악 수업이 한창입니다. 원래는 중학교였던 이 학교 건물은 지난 2009년 폐교된 뒤 만학도들의 배움터로 변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어차피 남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하지만 폐교가 모두 교육이나 문화시설로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지난 1997년 폐교된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렇게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는 전국적으로 모두 351곳.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경북, 강원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폐교 주변 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에 있다 보니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치된 폐교가 혐오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 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학교 통폐합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늘어나는 폐교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수산단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단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흑색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인근 작업자가 즉각 사고임을 알아차립니다.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곳은 철거 중이던 옛 한국실리콘 공장입니다. 지난해 금호 P&B와 한 철거업체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 공장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배관이 절단되면서 안에 남아있던 유독물질 트리클로로실란이 누출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실리콘 화합물 중 하나인 트리클로로실란은 제3위험물로 분류되는 무색의 자연 발화성 가스입니다. 금호 P&B 측은 철거업체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지분 얼마, 그쪽 지분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 등은 그동안 유해 물질이 남아있을 것이 뻔한데도 제대로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수시청 등의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클리닝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거는 고철이 아니고 이제 그 폐기물이 되거든요. 그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수산단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가스 누출과 화재, 추락 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와 사고 은폐까지 반복되는 상황.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이미 없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전, 이건희 컬렉션의 첫 지역 순회 전시가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보와 보물 등 지정 문화재들은 물론 서울 전시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기녀의 모습을 과감한 구도와 섬세한 표현으로 담아낸 신윤복의 해원 화첩. 한 폭의 산수화를 백자에 담아내 백자와 산수화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백자 청화 산수문의병. 모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전시, 어느 수집가의 초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건희 기증품 첫 지역 특별 전시인 이번 광주 특별전에서는 회화와 도자, 불교 공예품 등 모두 271점의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빛에 취약한 서화 작품들은 전시 기간 중에도 교체됩니다.
겸재 정선의 대표작 인왕제색도는 10월 한 달 동안에만 전시됩니다. 그 이후로도 정약용의 글씨와 또 김홍도의 추성보도 같은 대작들이 함께 전시가 될 예정이오니 4개월간 항상 놓치지 말고 그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도 이건희 컬렉션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의 허백년 오지호 화백의 작품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박수근, 천경자 화백 등 국립현대미술관과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등 93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과의 비교도 되고 서로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더 다른 감성의 비교도 되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기 힘든 작품들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전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전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계속됩니다. 광주광역시가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급이 시작된다면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광주 농민수당은 2020년 첫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이 주민 발의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농민수당 논의가 광주시 주도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 농민단체 등은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도입 절차와 지급 기준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농민들은 우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수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광주에는 농민 3만 5천여 명, 농업 경영체 2만 8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산은 광주시가 7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나머지 30%를 내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절차와 기준을 깐깐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지금 농민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수당이 도 단위가 아닌 광역시 단위에서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광주시 농민수당의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액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춰 연간 6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와 다리가 연결됐음에도 과도한 택배비를 물어왔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도선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한 건데요. 이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이어 국회 요구로 대형 택배 3사가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차량으로 왕래가 가능해진 신안군 안좌도. 그런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배로 택배를 실어 나르던 시절과 여전히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택배를 주문하면 기본 요금 6,000원에 적게는 4,000원, 많게는 7,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택배사의 추가 요금 명목은 도선료입니다. 다리가 놓아졌음에도 섬 지역은 멀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관행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죠. 추가 비용이 나가니까.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왜 그 도서 비용을 내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택배사 자율로 부과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가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연륙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감 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개선 여지가 없자 국회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섬 지역 택배비 문제를 공론하기 위해 국내 대형 택배 3사 대표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택배사들은 손을 들었고 빠르면 이달부터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섬 지역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육지에 비해서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택배비 부과는 곧 바로 시정 조치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배송료 폐지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 대표 축제인 제56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희망의 미래를 향해 다시 함성이라는 주제로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종포해양공원 일대에서 열린 거북선 축제는 국내 최고의 길놀이 행사인 통제형 길놀이를 시작으로 드론 라이트쇼와 검은도 뱃노래 시연, 거북선 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부대 행사와 체험 행사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여수시가 2022년 을지연습 평가 결과 전라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한 2022년 을지연습에서 여수시는 전라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화생방 드론 테러에 대비한 육상, 해상, 공중 실제 훈련을 현장감 있게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는데요.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폐암과 방광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술을 절제하면 간암과 위암을,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유방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